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먼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죠 하마스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새벽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 7일 새벽에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예. 로켓을 약 2,500발 쐈고 인질까지 잡아갔는데요.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번에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피해는 더 컸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했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오늘 상황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라면서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대규모 공습을 펼치면서 이스라엘군이 주도권을 확보했고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공습, 봉쇄에 이어서 곧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지상군이 투입되면 전쟁이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또 전쟁이란 말까지 직접 해서 정말 걱정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피해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금 양측에서 1,5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공보실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자가 800명 이상, 부상자는 2,600명 이상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이 약 150명가량 가자지구로 끌려간 상황이고 이들의 생사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하마스와의 전쟁 선포하고 집중 공습을 하자 가자지구 안에서도 인명피해가 속출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사망자가 687명, 예. 부상자도 3,7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해주셨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구촌에서는 하마스의 공격 규탄하고 있죠?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5개국이 현지 시간 9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 행동으로 규정하고 규탄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이 5개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견고하고 단합된 지지 분명하게 표명을 하고 하마스와 또 하마스의 지독한 테러 행동은 우리의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규탄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테러 행위가 어떠한 정당성, 적법성도 없고 보편적으로 규탄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면서 이스라엘과의 동맹국으로서 계속 단결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전쟁에 개입하겠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태로 미국도 10명이 넘는 자국민이 사망했는데요. 하지만 미군을 보내서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현지 시간 9일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미국은 이스라엘에 지상군을 파병할 계획 없다고 밝혔는데요. 예. 앞서서 미국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와 군사정보 지원 그리고 또 최신의 핵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호를 주축으로 한 항공모함 전단의 동지중해 배치 또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군 전투기 전력 증강 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행동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준이고 예. 전투에 직접 개입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예, 군사적 행동은 하고 있지만 선은 확실하게 긋고 네.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이제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오늘 그 막을 올렸습니다. 내년 총선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24일간 총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탈원전이나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면서 국정 전반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철학을 정착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이나 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여야는 전국의 주도권을 놓고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은 모두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총 17개 상임위 중에서 오늘은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데요. 예.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기, 방통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안위 등입니다. 국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는 모습 보였는데요. 예. 원래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라는 피켓을 테이블 앞에 붙이자 여당 의원들이 이를 뗄 것을 요구하면서 국감장에 입장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국토위 국감에서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두고 초반부터 맞붙었고요. 법사위 국감에서도 지금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걸 두고 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과기방통위에서는 대선 공작 의혹 가짜뉴스 문제 부각하는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문제 삼는 야당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 국감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국감에서 다룰 게 참 많은 그런 마지막 국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총력 유세 펼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퇴원하고 강서구청장 유세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이 대표가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하고 또 어제 녹색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가던 중에 이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타이를 매지 않고 정장 차림을 한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린다면서 이해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도 했고요. 예. 이 대표는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 또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다면서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떨쳐 일어나서 나라를 구한 건 언제나 백성들, 국민들이었다면서 지금 바로 강서 구민 여러분이 나설 때다. 라고 이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어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김태우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지도부와 좀 거리를 뒀던 안철수 의원도 어제 유세장에 방문해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김태우 후보만이 강서구의 발전과 민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단 지난 6일과 7일에 치러진 사전투표율이 예. 22.64% 기록하면서 역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통틀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렇죠? 여야는 본투표가 더해지면 한 35% 안팎 최종 투표율 나오지 않을까 전망하면서 이렇게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의 격돌 양상. 여당은 지역발전론 그리고 야당은 정권 심판론 가지고 부딪힌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유세에서 힘 있는 여당 후보 또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의 재건축 재개발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이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증명해달라. 진교훈 후보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 또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증명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알고 계신 내용이었는데요.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낳았던 그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수원에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원 등지의 빌라, 오피스텔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이제 경찰에 잇따라 접수가 된 건데요. 예. 지금 경기도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거의 200건 가까이 달하고 있고요.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는 세입자 53명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이들의 피해액만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금 임대인 부부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저는 인터뷰해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자신이 그런 피해자인지 모르는 분도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걸로 봐서 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임대 법인 이게 뭐 18개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임대인 부부가 수도권 일대에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무려 18개나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남편인 정 씨가 대표로 있고 아내 김 씨가 이사직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들 부부 소유 법인이 지금 수원, 화성 등 수도권 일대에 쭉 퍼져 있고 이 법인이 소유한 건물이 수원에만 50여 채라고 하니까 타 지역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상황을 모르거나 아니면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임차인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지금 이들 부부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피해자들이 모인 SNS 채팅방에 입장문, 설명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전세가 하락이 되면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재임대까지 이루어지며 방법을 어려워지면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를 미리 고지하지 못한 점, 적극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는 않고 네. 있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